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3일 고영신의 시사논평 시작하겠습니다. 문비어천가 조국 장가를 줄곧 불러대던 가칭 대한신당 박지원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뒤통수를 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입만 열면 아부성 문생큐를 달고 살다가 갑자기 최근 들어서 견제구를 던지고 나선 정치구단 박 의원의 속셈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박 의원은 어제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 전반기 평가에 대해 60점의 박한 점수를 주었습니다. 학점으로 따지면 낙제점을 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청와대 사람들이 자꾸 경제가 괜찮다고 하는데 민생경제와 청년실업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은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데 자꾸 좋다고 하니 배신감을 느낀다면서 말조심하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고용의 양과 질이 좋아졌다. 사람 중심 경제로 함께 잘 사는 나라의 기반을 구축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평가와는 정면 배치되는 발언입니다. 국회 운영위 국감 때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고함을 지른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서도 큰 실수를 했다면서 대통령이 국회를 얕보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방치한 민주당이 무능하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문 대통령이 모든 것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공수처법과 선거법의 정기국회 처리도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문 대통령이 민심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국 법무장관을 고집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갔다고 생각하는 무소불위 검찰을 장악하고 검찰의 힘을 빼고 권력의 통제가 만만치 않은 판사, 검사 그리고 고위공직자들을 틀어주기 위해 무리수를 써가면서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박 의원이 이런 전후사정을 모를 리 없습니다. 여권 핵심부와 직간접 교신을 하면서 야당이 결사 반대하는 조국을 검찰개혁의 적임자라면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대검찰청 국감에서는 조국의 저 정경심에 대해 화인기소, 백지기소라고 옹호 발언을 하다가 윤석열 총장으로부터 자꾸 국감이라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어느 특정인을 여론상 보호하는 듯한 발언을 자제해달라고 핀잔을 듣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박 의원은 문 대통령과 민주당이 물리적 충돌을 감수하면서 패스트트랙에 올린 이른바 검찰개혁의 핵심인 공수처 설치법 처리에 대해 갑자기 부정적인 전망을 밝히고 나선 것입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대다수 의원들이 여권이 무슨 수를 쓰던 공수처법을 통과시킬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른 견해를 피력하고 나선 것인데요. 박 의원은 지금 한국당이나 민주당 모두 공수처법 처리와 묶여있는 선거법 선거구 조정에 대해 별로 마음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렇다면 당의 생존과 의석수 확보를 위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목을 메고 있는 바른미래당, 민평당, 정의당 등 군소정당들이 선거법이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수처법 처리에 협조할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본회의 처리에 필요한 과반 확보를 위해서 다른 야당에 대한 설득 노력을 별로 안 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무능하다고 비난했습니다. 박 의원이 주도하는 가칭 대한신당도
소속원이 대부분 호남이 지역구인데 지역구 125석, 비례대표 75석인 현재의 원안대로 선거법이 처리되면 3 내지 4석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역구 축소에는 결사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박 의원이나 군소 야당의 손학규, 심상정, 정동영 대표 등은 30명 선 의원 정수 확대를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반대 여론이 워낙 거세다 보니 민주당도 정수 확대에는 손사래를 치고 있습니다. 박 의원의 분석과 주장이 틀린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정확히 문제의 핵심을 짚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야당인 민평당 시절부터 민주당 의원들보다 더 문 정권을 옹호하고 백기사 역할을 해온 박 의원이 태도를 바꿔 하산길에 접어든 문 대통령과 민주당을 공격하고 나선 배경이 무엇인가 있죠. 워낙 그 속을 알 수 없는 노회한 정치인이기 때문에 뭔가 노림수가 있다는 것이 정치권의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1차적으로는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의원 정수 증언에 총대를 매지 않으면 공수처법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호남 의석 축소를 막을 대안을 조속히 제시하라는 압박인 셈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도 어제 12월 3일 패스트트랙법을 국회 본회의에 보의하겠다고 공언하고 나섰습니다. 이달 중 여야 간 합의를 촉구한 셈인데요. 민주당과 한국당 간 입장차가 워낙 커서 타협 가능성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국회가 검경수사권 조정안 정도만 합의해 면피를 하고 넘어간다면 군소야당은 내년 총선에서 지역구 당선이 거의 무망한 상태입니다. 닥쳤던 개 신세가 되는 꼴이죠. 마음이 급한 의원들의 심정을 대신해서 박 의원이 악역을 자처하고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박 의원은 또한 지역구 사정이 녹록지 않습니다.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목포 부동산 투기 사건과 관련해서 박 의원을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데다 정의당 윤소아 의원 등 도전 세력도 거센 상황입니다. 그래서 민주당과 선거연대를 통해 활로를 열거나 호남 목신 이낙연 총리 후임 총리로 명예로운 정계 은퇴를 내심 희망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여권 기류가 자신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르게 돌아가고 있는 데 대한 섭섭함도 태도 변화의 한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과거 절대적으로 문재인을 지지하던 호남 민심도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최근 변화 기류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선에서 견제구를 날리는 것이 총선 득표 전략상 유리하다고 판단했음직도 합니다.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는 박 의원을 여의도의 요물이라고 꼬집었는데요. 냉혹하게 정치적 이해 득실을 따져 행동하는 박 의원이 민심의 외면 속에 반토막난 지지율로 하산길에 접어든 문재인 정권을 공격하고 나선 것은 심상치 않은 조짐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조국 정국 이후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박 의원의 요술 방망이가 무슨 재주를 부릴지 잠옷 흥미진진합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